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1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바뀐 정권 아래 인사드리는 청년회장 이봉우 활동합니다. 네, 오늘 부녀회장은 병이 났습니다. 네,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뭐 세상이 바뀐 건 아니지만 무슨 병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뭘 먹으면 네. 이제 발표 다 하고 이제 한 11시 다 돼서 이제 저기서 사무실에서 출발했거든요. 출발하는데 기분이 정말 막 울컥하더라고. 물론 선거 보도 모니터 한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해서 예를 들면 이명박이 된 적도 있고 박근혜가 된 적도 있고 대통령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런 결과가 온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유난히 많은 모니터를 또 저희가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모니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달려왔나 막 그런 허무감도 막 들면서 이제 다 했다, 이제 오늘은 정말 뻗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요일 날은 기분이 울컥하면서도 좋으면서도 허탈하면서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 출구조사를 보면서도 별로 좋지 않고 웃음이 별로 안 나고,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건 아니다, 막 어떻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거는 여야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거 너무한다. 진짜 그 누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는데, 그 예전에 울산 아주머니인가 해가지고 우린 나라를 팔아먹어도 뭐 우린 찍는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뉴스타파가 사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그런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 아줌마 뭐가 되냐 막 이랬는데, 이거는 그런 분이 정말 있구나. 있는 정도가 많죠. 확실하게 그쪽에는 그 정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울컥했어요. 근데 또 뭐 사람들이 그래도 다 우리 국민이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안고 가야 된다라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어쩌고 이런 이제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바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언론이 얼마나 또 일을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어젯밤에 잠이 좀 안 왔어요. 여러 가지 걱정과 그런 것들 있죠. 그 전처럼 단순하게 그냥 정권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와는 또 다른 그런 걱정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연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일단은 민원연에 대한 걱정은 좀 나중으로 미루고, 저희가 그 봉우 씨가 어제 결국은 보고서를 또 하나 썼죠. 저희가 예고했던 프리어그를 MBC가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언했는데 그것을 진짜 MBC가 해서 어제 봉우 씨한테 보고서 쓰라고 그래서 보고서를 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신입활동가가 전날 밤에 저에게 주고 간, 그 화요일 날 밤에 주고 간 종편 모니터 그렇게 두 개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신문 키워드만이라도, 오늘 배난 활동가가 없어서요, 지금 스크랩마스터 보면서 그 어떤 주제, 그러니까 어떤 제목으로 뽑아냈나 조중동이, 그런 모습이라도 스케치하고 그렇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민원연의 걱정 이런 것도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예, 봉우 씨 먼저 털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선거 전날 5월 8일 뉴스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선거 전날에는 방송사들이 그렇게 뭐 특별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유세, 마지막 행보와 각 당이 바라보는 판세, 그리고 투표하시는 방법, 그리고 새 정부의 일정 뭐 이런 거 이제 주로 보도하기 때문에 사실 대선 또는 총선 선거 전날은 딱히 볼 게 없어요, 뉴스가. 그래서 저는 사실 별 기대하지 않고 이제 뉴스를 쉬면서 슬쩍 살짝 뭐 특별한 게 있겠냐, 뭐 쓸 것도 없을 텐데 그냥 한번 보기나 하자, 보도 하나.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MBC랑 TV조선은요, 뭐 이 대선 이후에 언론의 이제 어떤 향방에 대해서, 언론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맨날 뉴스를 이렇게 담당해서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MBC와 TV조선은 임전무퇴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져온 어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적대적인 보도, 근거가 부실한데도 일단 때리고 보는 형태의 그런 보도들이 선거 전날까지 나왔단 말이죠.
사실 KBS 선거보도 준칙 그리고 뭐 이건 다른 언론들의 선거보도 준칙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거가 임박하면 사실 선거 임박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요. 특정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는 의혹 같은 거는 명확히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더 신중을 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정황만 있고 의혹만 있는데 이게 유권자와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보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선거가 임박하면은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제 선거보도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준칙은 거의 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있든 없든 그리고 사실 심지어는 MBC는 사실관계가 어떻든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선거 전날까지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제가 상당히 깜짝 놀랐고 아마 MBC와 TV조선은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 아마 뚝심 있게 싸워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중동이 했던 행태가 아마 이제 방송사 쪽에서는 MBC, TV조선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저는 기대는 좀 이상하네요. 예상을 해봅니다. 뭐 MBC는 또 공영방송이라서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선거 전날 나온 보도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이 공통적으로 보도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판세 그리고 새 정부의 일정 및 과제 뭐 이런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선거 전날. MBC가 일단 이런 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방송사들이 다 이걸 보도했는데 심지어 판세도 보도를 안 했단 말이죠. 마지막 판세. 그러니까 왜냐면은 선거 전날에는 지지율은 보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아니라 각 당이 보는 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그걸 정리해 줬어요 다. 근데 MBC는 그 보도도 없고 새 정부의 일정 및 과제도 보도가 없어요. 그럼 뭘 보도했느냐? 문재인 후보 비판 및 논란만 4건이에요. 이날 MBC가 선거 보도랑 12건이거든요. 4건이면 3분의 1을 문재인 후보 때리는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 TV조선은 3건입니다. 다른 방송사는 아예 보도가 없어요. 문재인 후보 논란에 대해서 아예 보도가 없단 말이죠. 다른 방송사들은. 홍준표 후보는 보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선거 막판에 터진 의혹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장애인 동원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영감탱이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에서 JTBC, TV조선은 홍준표 후보 논란도 한 건씩 했어요. MBC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 논란만 4건을 보도했는데 자, 뭐 4건을 보도를 안 가지고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보도의 내용이 제대로 데스킹을 하면은 절대 보도가 나올 수 없는 것들이 그냥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BS는 오보라고 인정하고 내리기라도 했지. MBC는 그런 거 없거든요. MBC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내는 보도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 저희 처장님이 잠깐 말씀드렸던 문재인 프리허그 성희롱 논란. 정말 이게 보도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난 항상 있는데. 네. 왜냐면 이게 하고도 남을 자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논란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프리허그가 성희롱이라는 의혹도 아니죠. 비난을 했던 국민의당 그 고현호 대변인이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간택받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엄청 항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여성만 프리허그 한 것도 아니고 남성 어머니 뭐 이렇게 많은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호명해서 무대 위로 불러서 프리허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항의가 세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사과를 냈단 말이죠. 논평을 냈다가 그럼 이건 일단락 된 거예요. 일단락이 된 건데 이거를 MBC가 굳이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단 보도가 시작되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의 프리허그 유세 도중 진행자가 한 말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이게 기자의 멘트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게 조국 교수가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남자친구가 없었던 여성분 올라와라. 고민정 아나운서가 진심으로 모태솔로냐 뭐 이런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이제 장난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 장면만 딱 잘라서 보도하면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죠. 근데 그 뒤에 남성 모태솔로도 올라와서 했고요. 다 했어 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국민의당은 사과를 했으니까 못 붙이겠는 거야. 국민의당 입장은. MBC가 자유한국당 입장을 붙여요. 국민의당 입장은 빼고. 그동안 MBC가 문재인 후보 논란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입장은 거의 뭐 기본 베이스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당은 뺐어요. 왜냐면 사과를 했으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만 딱 붙여가지고 여성들을 모욕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다. 이러한 유여해 자유한국당 대변인 수석 부대변인의 발언 장면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런 보도가 한 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이거 언제까지 보도할? 제가 볼 때 MBC는 아마 이거 지금 당선 이후에도 보도할 거예요. 아마. 이거를 보도한 것도 MBC밖에 없어요. 이날. 왜냐면은 자 이거를 보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5일날 그 국민의당이 녹음 파일을 공개했죠. 문준용 씨 측근이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력서 쓰라 그래서 썼다. 이게 이제 특혜 채용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5월 5일날 나왔기 때문에 5월 8일까지 계속 공방이 벌어졌어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민주당은 가짜뉴스 자꾸 유포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공방이 전혀 새로운 사실관계가 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새로운 사실관계 붙은 거 하나 있죠. 서로 고발을 했죠. 근데 서로 고발하다고 이미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MBC만 또 보도를 한 거예요. 그냥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주장 읊어주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그 우리가 공개한 음성 파일 말고도 증언이 더 있다. 뭐 이렇게 또 공격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준용 나와라. 뭐 이런 했는데 이 보도 MBC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날 자유한국당이 아주 제가 볼 땐 거의 뭐 인권 침해 수준이 아니고 폐륜에 가까운 논평을 냈는데 뭐냐면은 문준용을 국민 공개 수배했어요. 이걸 논평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문준용 씨의 집 주소로 공개했어요. 헐. 집 주소로 공개하고 제보 전화번호까지. 문준용을 보면 전화해달라 이거예요. 집 주변에 가서. 이건 거의 일배가 하는 짓이거든요. 대박. 네. 이거를 논평을 했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언론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보도할 거면은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말을 해줘야 돼요. 심각한 인권 침해거든요 이게. 아니면 보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 방송사들 MBC 뺀 다른 방송사들 보도 안 하는 거죠. 근데 MBC는 이걸 그냥 받아씁니다. 그게 불리하다는 걸 네. 모르는 거죠. 내가 아유. 이걸 그냥 받았어요.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이 문준용 씨를 지명 수배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문준용 씨의 국민 지명 수배를 선언했다. 이게 끝이에요 MBC 보도에. 이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이거 심각한 문제죠. MBC가 완전히 인권인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일부러 이렇게 보도하거나 둘 중 하나죠. 이 보도도 굉장히 심각한 보도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폐륜 집단 발언 아시죠? 문재인 캠프에서 나온 요거 하나 또 보도하셨고 다 말해주기도 싫네요. 또 하나는 네이버가 문재인 후보에 유리하게 검색어를 조작해서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고발했다. 이런 보도 한 건. 이렇게 해서 총 4건을 정말 대단하죠. 저 보도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보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TV조선도 3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TV조선은 폐륜 집단 발언만 2건. 여기도 참 대단해요. 네. 폐륜 집단 발언만 2건. 그리고 한 건이 참 재밌는데 이날 선관위하고 경찰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선거 사무소로 보이는 그 사무소를 이제 압수수색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TV조선이 그 경찰의 수색 현장을 단독으로 찍어가지고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준 것으로 보이는 임명장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문재인 후보 포스터가 걸려 있는 사무실 내부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도를 하면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문재인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났어요. 이제 조사를 시작한 거니까. TV조선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후보 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선관위가 압수수색했다. 우리가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그게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했나 봐요. 그날 낮부터 선거 전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그러니까 왜 이 보도도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아니면 특정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는 의혹은 선거 전날 이렇게 함부로 보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TV조선이 계속 지금 문재인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막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그러니까 의심만 가지고 보도하는 게 역력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데 아무도 보도 안 하는데 TV조선만 이걸 단독으로 냈다는 건 뭐냐면은 선관위가 압수수색하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죠? 기다렸다가 가서 찍은 거예요. 왜 그런 의심을 더 할 수 있냐면은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먼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저 사무실 이상하다고. 왜 자유한국당이 먼저 물었을까요 그걸? 왜냐면 그 사무소가 반기문 지지하는 사무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먼저 물 수 있었던 거죠. 그 떡밥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심지어 이걸 5월 5일 날 냈단 말이에요. 논평을. 그래서 이미 5월 6일 날 고발이 들어갔고 다 알고 있어요. 다. 보도가 다 됐어요 이미. 그런 사무실이 있다는 걸. 그러면은 이제 조사 시작되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기자들도. 그러면은 그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도를 해야 정상이죠.
문재인 후보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불법을 저지른 거고 문재인 후보와 관련 없이 그냥 그 사람들 이상한 짓 하면 이상한 짓 한 거고 그렇잖아요. 이건 뭐냐? 명백하게 선거 전날까지 문재인 후보를 깎아내리려고 작정을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날 터진 뭐 그날 갑자기 경찰이 빵 터트리면서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 이미 5월 5일이면 3, 4일 전에 이미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낸 건데 그러니까 왜 자꾸 이게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던지는 떡밥을 덥석덥석 무냐 말이죠. MBC TV조선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언론이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논평 내면 꼬박꼬박 보도해주는 게 언론 매체가 아니잖아요. 네. 공정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서 보도해야죠. 아무튼 그래서 MBC TV조선이 지금 선거 전날까지 이런 행태를 반복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된다. 자, 난리들이었습니다. 진짜 애들 썼어요. 아유 우리만 애쓴 게 아니야. 정말 애쓰고 있더라고요. 진짜 애쓴 건 우리뿐이 아닙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사실 우리 민원연은 모니터를 밤에 한밤중에 막 생방송으로 모니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막 새벽에도 종편이 막 뭘 내놓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댓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이런 게 나와서 어제 잠을 못 잤다 뭐 이런 글들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다라는 뭐 정말 약진 막 이런 게 계속 자막으로 나갔더라고요 밤에 종편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모니터를 이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휴가였고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데 전날 방송을 한번 털어보긴 해야겠다 종편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박근혜 동정표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어찌됐든 방송사들이 계속 박근혜 이야기를 우리 활동가들 말은 이런 거예요. 왜 이게 하나도 뉴스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저 뭐라 그러죠?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뉴스 가치가 있죠. 정확하게 왜 지금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건강 이상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뭔가 좀 재미난 그냥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종편에서. 근데 이게 선거가 그 막바지에 이르면서 좀 더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 점을 모아서 저희가 선거 전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MBN이 박근혜 그 씨의 건강을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데요. MBN이 자사 방송의 거의 모든 방송이 다 동원이 돼서 이제 제가 불러볼게요. 5월 1일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이슈에서 다뤘고 2일에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이슈에서 3일에는 아침엔 매일경제 4일에는 뉴스 이슈 이렇게 계속 그 박근혜 건강 이상설을 다뤘어요. 그래서 박근혜 동정론을 유발할 만한 발언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그 김영호 앵커가 이쯤 되면 홍 후보가 박 전 대통령 구치소로 면회 한번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왜? 당신이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건강에 안 좋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랬더니 그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자기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니까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아들 결혼식도 못 갔는데 구치소 면회를 가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도 그러면서 원래 그 워낙 소화 기능에 평소에도 식사량이 적었고 구치소는 아무래도 식사가 균일화되어 있어서 식기를 반납하고 식사를 끝내야 하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뭘 드시면 잘 얹힌다고 해요라고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요.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5월 4일 뉴스앤이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병은 애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국민들 눈에 공개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을 심적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오히려 저는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이제 걱정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더 길게 막 썼었는데요. 우리 국민이 받는 심적 스트레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하고 있다. 정말 이 패널들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전날, 그러니까 5월 1일, 5월 7일, 5월 8일 전부 다 계속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 사실 이사 이야기는 집을 팔았다, 판 사람이 누구고 산 사람이 누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종편에서 정말 수시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뉴스뱅크, 그러니까 이것은 채널A 뉴스뱅크에서요.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근혜 씨 이사 물건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물건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썼던 물건들은 계속 유지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집에 골드스타 텔레비전, 옛날 텔레비전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집에서 오래된 가구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재명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이 청와대 때 그리고 청와대를 나왔을 때의 추억들이 간직돼 있는, 그러니까 예전 청와대, 지금 청와대 말고 예전 아버지와 살던 청와대 때 그리고 청와대를 나왔을 때의 추억들이 간직돼 있는 제품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고요. 제품들이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배신을 누가 했다고 제품만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품들이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기보다는 유경수 여사 때부터 검소함이 몸에 배어서 이렇게 굳이 새 것으로 바꾸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것은 바꾸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변기는 바꾸셨을까. 변기가 아니지? 그게 뭐지? 변기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바꾸셨다는데 호텔에 있는 것도.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검소함이 몸에 배셔가지고 굳이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은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5월 7일 날 나왔다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선거 바로 정말 그 전전날에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영부인 역할이나 부속실장 역할이나 이런 것을 한 거죠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말이 되냐? 그러면서 주변에 다 남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성으로서 본인이 챙겨야 될 것이 많습니다. 생활용품도 많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조윤선 전 장관이 살뜰하게 챙기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영부인 역할이나 부속실장 역할을 최순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공식 직함을 줘야지. 시기가 지금 어느 시기인데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패널이 있다는 게, 이게 한 4달 전 처음에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최순실이 무엇을 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냥 뭐 카더라성으로 말할 때 이 말이 나왔어도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미 다 구속되고 재판 중인 상황에서 아직도 박근혜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심지어 최순실도 무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그 MBN과 채널A가 박근혜 건강이사설이나 박근혜 사면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흘리면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박근혜 이야기를 종편 시사 토크쇼에서 하는 이유는 사실은 동정론이 보수 결집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모든 카드를 다 던져보자, 이제 끌어모아 보자, 불쌍해서라도 홍준표 후보를 찍을 수 있게 한번 힘을 써보자, 이런 노력, 그 노력이 이제 진짜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그런 노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결과를 보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특별히 효과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얻은 지지율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파면 반대, 탄핵 반대 여론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났기 때문에 어차피 찍을 사람들이 찍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굳이 뭐 종편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종편이 여론몰이도 있지만은 본인들의 진심 뭐 이런 거 그냥 담기는 거죠, 그냥. 예. 근데 막상 전날은 굉장히 좀 약한 모습으로 돌아서긴 했어요. 종편 시사 토크쇼의 출연진들이 이제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 이제 이제 대통령은 문재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힘으로 다들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저에게 친구들이 막 제보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진 캡처 같은 거해서 보내주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한번 신문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읽지 않아서 주로 제목 위주로만 한번 볼게요. 조선일보는요, 제목이 일면입니다. 일면. 오늘 아침 일면. 대통령이 당선된 첫날 지금 톱보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10년 만에 진보 정권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작은 제목이 정말 웃겨요.
제19대 대선 홍준표 안철수의 큰 표차로 당선. 이건 괜찮은데요. 문 대통령 지지하지 않던 분들도 섬기겠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 발언을 일부러 딴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땄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임종석 유력 이게 이제 일면에 그 작은 보도로 나왔고요. 그 다른 후보 찍은 유권자가 60% 요거 협치 필요성 커졌다라는 제목으로 이면 머릿 기사를 이렇게 크게 뽑았습니다. 역시 네, 요거로 뽑을 거라고 다들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다른 후보 찍은 유권자가 60% 협치 필요성 커졌다. 그래도 과반도 못 미치는 대통령은 안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네. 네. 참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랑 또 비교하는 짤 많이 나오겠네요. 네. 네, 최초로 과반 넘긴 대통령 막 그랬었죠. 네.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사드 배치 재검토, 북한과 대화 모색, 햇볕 정책으로 유턴할 듯 이렇게 제목을 해놓고 문재인 정부 이렇게 바뀐다라고 소제목으로 해서 쭉 외교안보 정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슬슬 발동을 이제 걸기 시작하겠죠. 네, 조선일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고요. 자, 사설 칼럼 한번 휙 넘어가 볼까요? 웃기네. 이건 정말 뭐야. 그 신면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실장 이젠 청와대 주인 됐다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길 해가지고 쭉 정리를 했고요. 사설만 봅시다. 사설 제목. 문 대통령 노무현 2기 아닌 통치? 협치? 불가피하다. 보수의 대선 패배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이렇게 두 개의 제목을 붙였네요. 다들 이제 협치하지 않으면 니네는 이제 끝장이다 이 얘기를.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뭐 아예 들고 계세요. 이 얘기는 사실 뭐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특히 국회에서의 협치가 없으면은 뭐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면 머릿 기사가 잠깐만요. 문재인 대통령 통합의 시대 열겠다. 다들 통합을 맨 앞으로 뺐네. 지지 안 한 분들도 섬기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 이거 또 뺐네. 예, 네. 이렇게 뽑았고요. 경선 후보들과 광화문 광장에 선 문 정의로운 나라 만들 것이라는 이건 그래도 제목 잘 뽑았네. 문 전국서 고른 지지 민심은 서로 양보하고 협치 주문. 동아일보가 좀 제목이 낫다 그죠? 조선일보보다는 그 60% 얘기 안 했네요. 네. 60%가 지지 안 한 대통령 이거 안 했네요. 네, 그러니까. 5명이 나왔는데 40% 나왔는데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지.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20%씩이나 나왔으면은. 되게 웃기는 칼럼이 있네. 제목이 새 대통령 문화는 내버려둬라. 아니 문화를 건드린 게 누군데 이 진짜 가서 어쩌라는 거야? 김갑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문화부장이 참 문화부장이다 보니까 그러셨나? 동아일보에서 오늘 낸 칼럼에 새 대통령 문화는 내버려둬라였고요. 그 다음에 사설 제목은 사설이 왜 이렇게 고루하지? 대통합 인사로 새 정부 문 열어야라는 제목의 큰 사설이고요. 작은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의 바란다 1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될 건가 보죠. 문 대통령은 당선되면 바로 야당 당사를 방문하겠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그 당연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 적지 않았다. 그것이 결국 임기 말 비극의 씨앗이 됐다. 대통령이 직접 보복을 지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통령의 뜻을 지레짐작한 측근들이 칼을 들이대기 일쑤였다. 지금 무지 걱정되나 보다. 문 대통령이 약속대로 정치 보복의 사슬을 끊으려면 주변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강한 동아일보가 심란하겠죠.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그 칼럼 쓰시는 분들 데스킹 좀 똑바로. 자, 중앙일보. 19대 대통령 문재인 그냥 하고 제목에서 통합이라는 한 글자만 썼습니다. 네, 좀 이쁘네. 샤이보스 막판 결집 홍준표 안철수 누르고 실버 크로스. 중앙일보는 이면에 이걸 먼저 실었네요. 홍준표를 실었어요. 네. 예. 진짜. 이것도 이상하네요. 네. 여기도 제목이 네. 문 경쟁했던 후보들과 손잡을 것 통합 대통령 선언. 요 정도는 이런 좋습니다. 중앙일보 3면에 탄탄한 지지층 보수 분열 어대문 흔들림 없었다. 네, 이것도 뭐 이렇게 요 사진 예쁘다. 네. 아 마음에 든다.
고구마 보아 이런 건 왜 합니까? 김정숙 여사 고구마 보완하는 뭐 근데 이거는 되게 나쁘게 보면 그러니까 나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김정숙 여사가 고구마를 보완한다라는 개념인데 고구마가 문재인 후보 별명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이 정도 애교로 봐줄 수 있죠. 네. 재밌는 기사 정도로 봐주겠습니다. 사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은 협치와 통합 요구했다. 나는 전부 다 적폐천사를 요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게. 조중동 모두가 협치와 네. 통합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협치와 거예요. 통합을 요구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겠죠. 예. 안철수가 하던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정말 아닌데 네. 왜 자꾸 이런 도대체 어떤 국민을 보고 보도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패배한 보수 뼈 깎는 자성으로 거듭나라. 아니 뭘 어떻게 조중동은 다 비슷비슷해요. 네. 이런 제목을 냈습니다. 많이 뼈 깎으십시오. 자, 한겨레 한번 또 볼게요. 한겨레 일면 대통령 문재인 일면은 비슷하네요. 19대 촛불 대선 압승 10년 만에 정권 교체 문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 통합 이룰 것 오늘 대국민 담아 총리 비서실장 등 발표할 듯 문 당선인 광화문 연단 올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 되겠다라고 했다고 지지 안 한 국민도 섬기겠다는 한겨레도 땄네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3면 비서실장 임종성 안보실장 서훈 호남 총리 확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부터 좀 다르네요. 네, 보수 10년 바로잡고 네. 퇴행 바로잡고 미완의 개혁 진저지킬 기회다. 여기부터 조금 다르죠? 네. 문재인 대통령 광장의 시민들 환호. 예. 문재인 17개 지역 중 14곳서 1위. 20에서 50대 압도적 지지. 이번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선거 결과 중에 하나는 박근혜에게 몰표를 줬던 50대가 이번에 문재인에게 돌아섰다는. 네, 사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느리지만은 뭐 그런 것도 엿보입니다. 내가 50대잖아. 그러니까 반영된 거 아닐까? 이제 50대에 들어선 분 말고요. 50대 전체가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거죠. 386 세대가 이제 586 됐다고.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사설 제목이요. 한겨레 사설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만들길이었습니다. 작은 제목 보면 보수 정권 국정농단에 대한 준헌함 이거죠. 심판. 이게 벌써 조중동하고 다른 게 조중동은 지금 거의 모든 지면에서 통합과 협치가 나오는데 네. 여기도 한겨레도 나옵니다. 소제목에 협치를 통한 개혁, 연대를 통한 청산. 자, 청산이 좋다. 청산이 찍히잖아요. 딱 방점이 청산에 찍히잖아요. 개혁과 청산에. 북핵위기 대처에 최우선 순위 두어야. 국민 하나로 모아 개혁 정책 추진하길. 아주 내가 이 정도가 딱 합리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개혁 통합과 협치가 들어가도 국민이 통합을 원했다 뭐 이런 워딩은 없잖아요. 19대 대통령 문재인 경향신문 제목이에요. 일면 머리 기사 10년 만에 정권 교체. 정권 교체는 맞네요. 지역 몰표 완화, 세대 투표 뚜렷, 문 TK 경남 빼고 1위 했습니다. 3면 제목은 촛불 민심 고스란히 투영, 국민은 강한 개혁을 원했다. 확실히 다르네요. 했습니다. 자, 4면에 가서 독재와 싸운 실향민의 아들, 노동 인권 변호 앞장. 자, 5면은 반문 정서 딛고 두 번의 도전 끝 미완의 숙제 풀어였습니다. 네, 이제 사설 마지막으로 볼게요. 제목을 좀 잘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설 제목을. 아까 그 한겨레 작은 제목들이 마음에 드네요. 그죠? 네, 연대를 통한 청산. 뭐 이렇게 청산만 쓰면 좀 그러니까. 자, 서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왠지 서민 교수가 오늘 참 재밌게 칼럼 쓰셨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역사를 향해 행진하라라는 고루해. 제목을 고루해. 좀 섹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건강한 야당이 될 것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건강한 야당이 되기는 너무 힘들지 않나요? 립 서비스라고 봅니다. 저는 바른정당이 건강한 야당이 되도록 이제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한국일보 안 봐주나요? 한국일보도 봐드릴까요? 예, 우리가 6개 모니터를 하니까 6개 신문 모니터 하니까 한국일보도 최근에 보도 잘한다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가 한국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이고요. 2면은 5년 전 박근혜에 몰표 줬던 50대 문 지지로 돌아섰다. 이게 제가 봤던 기사인가 봅니다. 문 지지로 돌아섰다. 3면 문 국민의 위대한 승리 새 대한민국 문 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4면 오전 9시 10분 군 통수권 이양 국회 로텐더 홀서 미니 취임식 했습니다. 취임식 안 하나요?
취임식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요? 그냥 선서하고 끝납니다. 자, 사설 한국일보 사설은요.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기대와 바람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작은 제목도 볼게요. 화합과 협치 없이는 적폐청산도 신기루라고 썼습니다. 한겨레보다 좀 약하네요. 공약 근간은 살리되 격까지는 잘라야. 세 번째 제목은 양극화 해소와 실질적 경제 민주화에 힘쓰길. 네 번째 제목은 탈이념의 외교 안보 정책 모색하라였습니다. 한겨레 사설이 제일 조금 마음에 별로네요. 드네요. 네네. 한겨레 사설이 깔끔하게 잘 뽑았네. 네네. 아무튼 우리는 정리 마무리를 많이 해야 되고 인터뷰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정리하는 글도 써달라는 요청도 많이 오고 여기저기서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계속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의 일이 계속 될 것 같고요. 근데 민원연이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광주를 갑니다. 네. 네. 저희 관심 있으신 분들은 37명인가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40인승인가요? 44인승인가 보통 우리가 버스 하나 대절해서 같이 내려가는데요. 민원연 광주 순례는 정말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광주 순례를 갈 수 있게 되면서 바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송건호 선생님 그러니까 민원연의 첫 의장이신 분이 그 송건 선생님이고 한겨레 창간하셨던 분이시죠. 동아일보 동투 선생님이고요. 송건 선생님이 거기 이제 계세요. 돌아가셔서 거기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김태홍 그 선생님도 거기 계신데 김태홍 선생님은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김태홍 선생님하고 송건 선생님 두 분이 저희 민원연에서 굉장히 정말 뭐라 그럴까 정신적 지주 같은 분들이 두 분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또 이영희 선생님 광주에 계세요. 그래서 광주 5.18 그 영령도 참배하고 그리고 겸사겸사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신 그 민주화 언론 민주화 언론 민주화에 있었던 그 선생님들을 늘 참배를 저희가 합니다. 거의 한 10몇 년, 15, 16년 된 것 같아요. 광주를 간지 항상 5.18 그 주에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음 주에 가는 건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이번 주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고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나 8시쯤에 서울에 떨어지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아침에 김밥 먹으면서 내려가자마자 점심 먹고 나서 참배하고 참배 다 자유 참배하고 나서 강의를 하나 들을 건데요. 저희가 매 내려갈 때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뭐 이렇게 제대로 막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두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었잖아요. 저희 김태진 의장님이라고 민원연의 전 의장님이신데요. 청암언론재단 이사이십니다. 청암언론재단은 송건호 선생님을 기리는 재단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사님이신 우리 김태진 의장님께서 강연을 하러 내려와 주시기로 했어요. 같이 가시기로. 그래서 송건호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송건호 선생님을 우리 언론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또 다른 일반인들은 송건호 하면은 그냥 뭐 동아일보 예전 기자, 대기자 또는 한겨레 첫 사장 뭐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한겨레 신문에. 그런데 정말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큰 나무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송건 선생님이 또 저희 민원연을 어찌됐든 처음 만드신 분이고 하다 보니 선생님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진짜 거의 처음 제대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페이스북 생중계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광주도 듣고 그동안은 꼭 계속 광주 그 5.18 운동에 대해서만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사실 광주 5.18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송건호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강연을 듣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 되고 이 방송 보시고 같이 가고 싶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민원연 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영희 재단에서 이영희 재단 안에 강연을 들으시던 분들이 한 10분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신청하셨어요. 이영희 재단으로 가셨던 분들이 작년에 너무 재밌고 젊은 사람들이랑 광주를 그렇게 가게 돼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너무 유익했다라고 하시면서 올해 저희가 광고를 안 했는데도 다시 전화하셔서
올해 가느냐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지금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 탈곡기도 있고 한두 분이라도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하루 종일 내려가면서도 뭐 동영상도 같이 보고요. 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즐거운 시간 사실 뭐 참배하러 가니까 즐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5.18을 기리고 그리고 또 민원연을 만들으셨던 많은 분들 이야기 같이 듣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1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목요일이죠. 내일까지는 우리가 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